하고 네. 이제 다음 기사 저는 요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자, 오. 임영웅 씨가 두 번째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 2022년에 냈었는데 그 당시에 앨범이 1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야, 근데 와. 요즘에 100만 장 쉽지 않은데. 어마어마하죠. 이야. 요즘 케이팝 그룹 단위로는 100만 장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하는데 네. 솔로 가수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정도거든요. 네. 근데 임영웅 씨가 3년 전에 기록을 했고 이번에 3년 만에 새 정규 앨범을 낸다고 본인이 직접 밝힌 건데 자신의 그 채널이 있어요, 임영웅 씨의. 네.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작곡가들도 만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영웅 씨가 사실 임영웅 씨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러면은 사실 임영웅 씨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건 맞지만 네. 그 후에 여러 앨범이라든지 행보를 보면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역시 다양한 장르 본인이 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서 로큰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해석을 해서 넣는다고 하니까 3년 전 앨범과는 또 다른 성격의 임영웅 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확실히 임영웅 씨는 그냥 그 카테고리가 되게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뭘 해도 되게 잘하고 맞아요. 뭘 해도 그 노래를 자기가 정말 찰떡같이 소화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되게 그 재밌었던 게 그때 우리 기자님께서 그 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꺾기가 없는 트롯을 하는데도 심금을 울린다 그런 얘기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아. 담백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이미자 선생님과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서는 좀 깨닫게 된 게 아, 있는데 네. 엘레지의 여왕, 대한민국의 트로트 전통가요의 사실 맨 처음 맥을 이어온 분은 이미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에서 꺾기가 있나요? 동백아가씨 생각해 보세요. 이 꺾기 없으세요. 없다. 없다. 그런 그죠? 기교를 부리지도 않고요. 없네요. 네. 이미자의 노래는 정말로 그냥 전공법이에요. 직진으로만 뚫고 나가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네. 나훈아 남진 시대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트로트가 꺾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트로트는 꺾기구나. 구성져야 그렇죠. 되는구나.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훈아 씨 마지막 은퇴 콘서트에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꺾기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꺾기는 내가 만든 거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즉, 그 전까지 트로트는 꼭 꺾기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꺾기 일변도로 가던 흐름을 임영웅 씨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트로트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가 아닌 다른 노래들을 불러도 잘 어울린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뭐 발라드라든지 R&B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장르를 꺾기와 함께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러네요. 임영웅 씨는 그 창법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트로트를 벗어나서도 또 다른 영역들을 많이 섭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보통 정규 앨범에 한 10곡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네. 12곡 정도 넣을 생각이라고 야, 했거든요. 욕심내셨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임영웅 씨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훨씬 넓혀서 많은 팬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제가 우연히 봤는데 네. 이분이 춤도 또 되게 잘 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 댄스곡도 있을까 기대도 좀 했어요. 가능하죠. 왜냐면은 임영웅 씨 얼마 전에 냈던 Do or Die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거기선 댄스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맞아요. 임영웅 씨가 사실 타고난 춤꾼은 아니에요. 예전에 미스터 트롯 할 때도 장민호 씨라든지 영탁 씨라든지 이분들은 원래도 이제 장민호 씨는 아이돌 출신이기도 하고 춤선이 굉장히 유려한데 임영웅 씨는 진짜 노력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런 모습을 좀 더 강화하고 더 안정된 댄스곡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연습을 많이 해서 각을 네네. 맞춘 느낌이 그러니까 네네. 왜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 리듬을 타는 그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네네. 애드립도 좀 하고 네. 몸으로. 근데 이분은 딱 준비해서 네. 연습해서 갈고 닦아 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네. 진짜 연습을 많이 하는군요. 아, 예. 그럼요. 이게 사람들이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서울대 가려고 공부 얼마나 했어라고 하면은 보통 밥 먹는 시간 빼고 공부만 했어. 하루에 16시간씩 했어라고 하는데 가수들도 노래 연습을 그렇게 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노래 가창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자기 노래는 정말 잘 부르는데 왜냐면은 하나의 노래를 한 10,000번 정도 부르면
못 부르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것도 그러네. 마찬가지로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네. 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음. 도전하는 장르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춤을 네. 추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그 댓글창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우리 연예인분들 얘기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네. 우리 하늘정원님은 아미시래요. 아미. 아, 어우, 그렇구나. 네네. 이 네. 하늘정원님의 나이대가 살짝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이야.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젊은 친구들만 좋아하는 그런 이제 팬덤 가수를 넘어서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로 발돋움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음.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음. 올드한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사람이 올드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젊은 감성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젊어지고 이 얘기는 그만큼 건강해지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말투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젊고 건강해 보이도록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예. 그렇죠. 우리 예. 예시다람쥐가 랩 진짜 잘, 아까 랩하는 거 보셨죠? 매번 네.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하고요. 이게 일단 랩은 직접 쓰시잖아요. 직접 쓰시는 네.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단 라임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발성이 너무 좋으세요. 발성 아. 딕션 너무 좋고요. 그쵸, 근데 네. 우리 진짜 문화부 대기자님께서 아우. 지금 인정을 네, 하셨어요. 너무 바를 모르겠고요. 근데 네. 오늘 사실 조금 약간 열이 덜 받아가지고 덜 나왔나 싶었는데 그래도 뭐 잘했어, 속이 잘했어. 시원했으면 다행이고 저는 네. 다시 또 얘기 돌아가서 네. 임영웅 씨 하면요, 저는 그 팬덤이 참 신기해요. 왜냐면은 제가 재작년인가 그때 한창 축구를 보러 다녔어요.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 팬이었는데 그랬구나. 그때 그 한창 그 서울 경기장에서 임영웅 씨가 그 공연을 하면서 축구화를 신고 그 잔디밭을 밟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잔디밭이 되게 뭐랄까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축구화를 신었던 것 자체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 축구장에 대한 그 배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팬분들이 축구장을 다 다니셨어요. 인천에서도 그 임영웅 팬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쪽에. 네네. 근데 그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응원도 막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 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에티켓이 좋으시구나. 네, 에티켓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래요? 그걸 보면 저는, 저런 팬분들을 가진 연예인이라면, 되게 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 팬의 그 가수의 그 팬. 그러니까요. 그 가수의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저거 딱 가수의 그 팬. 느꼈어요, 그때.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하여튼 임영웅 씨는 미담도 많은데 팬들의 미담도 많네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임영웅 씨가 어떤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또 5월의 가정의 달, 그리고 임영웅 씨의 그 데뷔 시즌이 되면은요, 항상 본인이 아니라 영웅시대 팬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팬들이 영웅시대가 이번에 임영웅 씨의 이름으로 또 기부를 하면서 재밌다. 서로 맞습니다. 주고받는 거죠.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 이 쇼처럼 티키타카를 하는데 네. 그 와중에 그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기부금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분들, 서로의 즐거움을 통해서 다른 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정치 기부금을 많이 받는데 정치인들이 수억 원을 기부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그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부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은 때 되면은 항상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도 저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충분히 그걸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는 굉장히 크게 보도되는데 그들의 선행은 정말로 묻혀버려요. 그러네. 맞아요.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는 돈 많이 벌잖아. 너희는 몸값이 높잖아. 이런 이유만으로 선행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부해서 그거 세금으로 뭐 감면받잖아. 이런 것도 그것도 있고. 저희가 한번 그렇죠. 다뤘었죠. 한번 얘기했었죠. 절대로 100%다 감면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액만큼만 그렇죠. 감면을 받는다는 거. 나머지는 그냥 순수한 기부액인데 그렇죠. 너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네.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들 중에서 보면은 본인이 뭐 단돈 1,000원이라도 기부해보셨습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이 없으면은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있으면 기부하면 되는 거고, 굳이 남이 한 선행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약간 삐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6월 16일이 임영웅 씨 생일인가 봐요. 임영웅 씨 생일에도 기부를 하겠네요. 영웅시대에서 뭐 이런 얘기도 올라와요. 네, 맞아요. 저 시기에 맞춰서 임영웅 네.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명웅 씨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명웅 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야, 것으로 재밌다. 왜냐면은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기부처 같은 데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자료를 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명웅 씨의 이미지가 상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선물을 주는 거고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뉴스 엔진에 들어있는 구독자분들 팬들이 네. 굉장히 이 트렌드를 잘 맞춰 가시는 게 네. 지금 암이 된 지 하늘정원님 아까 제가 연세 궁금하다고 했는데 와, 9년이나 예. 됐다고? 지금 와. 63 이고 9년 됐다고 하니까는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전부터 와. 좋아하셨던 그러네. 찐팬이신 거예요. 와. 그러면 지금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뉴스 엔진 보시는 입장에서는 6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왜냐면 왜요? 이명웅 씨의 생일인 동시에 이명웅 씨가 이제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거 제가 볼 때 6월부터는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